논리현상 같은 경우 아까 조건 하나당 조건은 하나라 그랬죠? 이품은 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고요. 조건은 결국은 이제 진리값이죠. 논리값. true 1, true 2.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단 그냥 true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똑같은 수행문에 대해서 두 개의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자, 이게 또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중복이 되면 안 좋은 거는 무조건 이 수정이 일어났을 때 중복된 부분을 다 수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중복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려고 하시면 실력이 더 많이 느실 거예요. 결국 이 뭐랄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람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런 중복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복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고수들이 하는 방향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조건 두 개를 쓰기 위해서 if문 두 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을 자, 이렇게 한 군데다 if문 하나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요거 지워도 되잖아요. 자, 근데 이러면은 뭐 논리값이 지금 true니까 그냥 이거 true 두 개니까 true 같다.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로 봐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는 true고 하나는 false인데 이거 전체 이 값을 참으로 봐야 되는지 거짓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연산자라는 것 자체가 기호로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놓고 두 개의 연산 대상을 놓고 어떤 식으로 작동해라라는 걸 약속해 놓은 거죠.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는 두 개의 숫자 연산 대상을 놓고 두 개를 합한 거를 더하기 연산자로 표현을 했고, 곱하기 연산자는 왼쪽 연산 대상을 오른쪽 연산 대상만큼 더하는 게 곱하기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산자는 다 어떤 기능적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연산 대상을 하나의 연산자로 연산 수행을 하면 새로운 하나의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 숫자를 대상으로 연산하는 거, 이제 논리값을 대상으로 연산을 하는 걸 이제 논리 연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를 산술 연산자 이렇게 하죠. 산술 연산에 쓰이는 연산 기호니까. 마찬가지로 논리 연산에 쓰이는 기호가 이제 논리 연산자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or랑 and. 이게 이제 연산자예요. 그래서 두 개의 논리값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이거 뭐 더하기 빼기 이렇게 연산 대상 사이에다 넣듯이 or 또는 and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논리값을 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겠죠. 자, 그럼 산술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결과도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자, 논리값을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하면 결과도 뭐가 나온다? 새로운 논리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and를 하든 or를 하든 요거는 연산이 돼서 새로운 논리값 true 또는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연산 논리값이 있고요. 얘를 and로 이렇게 연산을 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이러면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거든요. 둘 다 true인 경우, 하나가 false인 경우, 앞에가 false, 뒤가 false, 둘 다 false인 경우.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떨어지죠. 일단 결과부터 보면 첫 번째 거 말고는 다 false죠.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산 대상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요. 나머진 거짓.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이 AND 연산자를 썼을 때 두 개의 연산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개의 연산 대상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요. 나머지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논리값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자, 그럼 여기 AND 말고 OR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얘는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얘는 위에 세 개가 true고 마지막 거만 false입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예요. AND랑 연산 대상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진 참인 거죠. 이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를 연산자를 여러 개 이용해서 논리값을 여러 개 또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겠죠. true, or, false, and, true.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이상의 논리 값이 나오면, 자, 연산자가 또 여러 개 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AND로 해볼게요. 자, true와 false가 AND 연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나겠죠? 요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false랑 true를 또 AND 연산을 하겠죠? 그럼 최종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논리 연산이 수행되고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또 다른 논리값과 연산이 수행되고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도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수행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true, or false 하면 이게 true가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펄스랑 오어 연산을 하면 이걸로 인해서 펄스가 되죠. 모두 거짓일 땐 거짓이니까. 자, 그러면서 펄스가 되고요. 그리고 펄스 and true로 하면은 역시 펄스랑 end로 연결할 때 둘 다 true 아니면 펄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 뭐가 나온다? 펄스. 그래서 요거는 펄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잠깐만요.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true, false.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실행을 하면은 true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따져보시면 true or true 하면 얘가 true고요, 그죠? 이거 최종 true가 나옵니다. 그죠? true and false 하면은 false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답은 true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이 연산자, 산술 연산자에서도 더하기랑 곱하기랑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3, 3, 9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해서 6 나온 다음에 1을 더해서 7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같은 연산자에서는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순차적으로 하는데 서로 다른 연산자에서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AND가 OOR보다 높습니다. OOR보다 AND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거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거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과가 true가 나오잖아요. true고 true는 true죠.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낮은 게 있는데 얘를 먼저 연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렇게 가로를 넣죠. 1 플러스 2 거의 3 하면은 이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9가 나오잖아요. 얘 먼저 계산을 하고 3, 3은 9가 나오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AND가 OOR보다 그러니까 우선하니까 OOR을 먼저 하시고 싶으면 OOR 연산을 가로쳐서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펄스가 나오죠. 이게 약간 가끔 느릴 때가 있어요. 펄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설명을 일단 마무리하고, 이거를 뭐 저희 아까 풀었던 문제고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하는 거 여기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지가 있고요. 에이지가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면 할인 대상. 자, 그리고 엘리프. 아니다. 그냥 이거 일단 이품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60보다 이상인 경우죠. 그리고 에이지가 19보다는 크고 에이지가 60보다는 작은 경우 비할인 대상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이품을 합치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똑같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품은 조건 두 개 때문에 중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얘네 둘을 뭘로? 요거 true여도 실행이 돼야 되고 요게 true여도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돼도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실 때 여기는 OOR로 연결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true로 보고 이걸 실행을 해라, 자, 라는 의미가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19보다 큰데 60보다 작은 이 동시만족이죠. 동시만족. 얘도 true여야만 얘가 실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만족을 해야 될 때는 이 조건 두 개를 AND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품은 두 개로 끝내버렸죠. 근데 이제 요런 이지선다 구조에서는 필요 없죠. LG. 이렇게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훨씬 더 최적화할 수 있고, 우리가 했던 할인 대상 따지는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짧고 최적화된 코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리로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표를 논리 연산자로 줄여보시고 자,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